중도층들이 지금 이런 특성들이 있다. 근데 그런 특성을 윤석열 정권이 깡그리 무시하고 힘으로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쇼핑으로 응원하자. 박시영닷컴. 중도층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6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잘 아시겠지만 경제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본인의 경제 상황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네. 나라의 경제 상황을 중시한다는 거고 개인의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의 욕망이 강해요. 경제적 욕망이. 그래서 이들은 뉴타운 정책이라든가 세금 깎아주겠다, 부동산 올리겠다 이런 식의 네. 욕망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 민감도가 높아요. 맞습니다. 다른 층보다. 동의하시죠? 네, 자, 이게 동의합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시대 흐름에 민감하고 미래에 대해서 좀 잘 대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층은. 시대 흐름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세계적인 트렌드,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역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래 대비 어느 세력이 정치 세력이 미래 대비를 잘하고 있지? 그런 면에서 연금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미래 문제, 기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다. 친환경 뭐 이런 문제들. 자, 세 번째 특징이 뭘까요? 세 번째는 태도와 자세. 이거는 뭐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능력도 따지지만 태도와 자세를 상당히 중시하는 계층이 바로 중도층입니다. 근데 이 태도와 자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자세예요. 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할 수 없거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저 실수했을 때 저거를 어떻게 대응하지를 봐. 그러니까 각 정당이나 정부가 실수하는데 저 반성을 정말 제대로 하고 다음에 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지 아니면 저걸 얼버무리거나 네. 무시하거나 그러면 이제 불통으로 가지 않습니까? 오만하게 가고 네. 아나무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죠. 자, 네 번째 특징은 실용과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극단주의적인 주장을 별로 안 좋아해. 나만 옳고 상대는 무조건 잘못됐어. 너무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중도층은. 그래서 약간 유연성 있는 정책들을 좀 좋아하죠. 유연성 있는 정책들을 좋아한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대세에 편승하죠. 이들은 되는 쪽을 밀어줍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세력을 원하죠. 그래서 지금 힘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대세는 반윤석열 전선이거든요. 네. 국민들의 정서는. 그래서 내 주변에 다 윤석열 싫어하는구나. 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생각에 동조해야겠다. 같이 가야겠다. 내년 총선에서 혼내줘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들은 정치 저관여층이 많습니다. 때문에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죠. 네. 하지만 투표할 사람은 또 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제목 장사에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언론을 꼼꼼히 다 보는 게 아니라 제목들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중도층을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지지자들이 지금 SNS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정부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알려내고 있기 때문에 네. 언론 환경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까 이제 첫 번째 경제 얘기했죠. 경제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의 욕망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깎아주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부자들의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줬기 때문에 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이 좀 꺼졌죠. 전체 국민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지만 그들은 좀 부동산이 더 오르기를 바라는 층들도 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그 경제 부분도 그렇고 시대 흐름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이 70년대 80년대로 정책이 퇴조하고 있다. 네. 시대가 퇴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대세 편성 이 정치 저관심층이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실용적이지도 않고 극우 너무 편중됐고 친일 이런 식으로 가니까 합리적이라는 느낌도 안 들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도층들이 지금 왜 진보층 민주당 쪽의 입장에 많이 동조하고 함께 하는지가 이런 특성들이 있다. 근데 그런 특성을 윤석열 정권이 깡그리 무시하고 힘으로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중도층의 반발이 좀 큰 상황이다. 그래서 총선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만 160석이냐 150석이냐 180석이냐 200석이냐 이 차이는 민주당이 얼마나 앞으로 민생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혁신, 변화, 네. 그리고 공천제도, 공천혁신에서 좀 새롭고 좋은 인물들이 많이 좀 공천에서 승리하고 경선에서 해서 아 물갈이가 진짜 민주당이 좀 되는구나. 네. 좋은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당이 과거에 좀 잘못된 문화, 풍토를 좀 벗어 던지고 새로운 흐름에 맞춰서 가는구나. 그리고 20대, 30대 젊은 층한테도 관심 갖고 어르신들의 어려움들도 잘 챙기는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150석이냐 200석이냐의 그 의석수는 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쇼핑으로 응원하자. 박시영닷컴